지금의 저입니다. 저는 나는 더 문라이트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오기까지입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저는 60에 사명 자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막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니 백발의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리 염색을 해서 백발이 됐더라고요. 백발이 된 데다가 내가 정말 다시 뇌를 되돌아보니 내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삶이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이 한순간 62, 3년 전에 들었어요. 한 3, 4년 전. 할머니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31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 정말 한 길만 달려왔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면서 한 2, 3년은 우울증을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뒤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도 안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꽃을 계속 심으면서 땅을 팠어요. 땅을 2년을 팠어요. 돌이 많아가 돌을 계속 파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 11시, 12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연락해보면 제가 저기를 땅을 파는 거를 열 몇 시간을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땅을 판 게 아니고 저를 판 것 같아요. 땅을 파면서 계속 저를 생각을 한 거죠. 나 옛날에 꽃도 좋아했구나. 나 옛날에 정말 이런 자연과 함께 내가 뭔가 노동하면서 그 얻는 그런 기쁨도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제가 필로티를 만들게 됐고 또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됐고 납품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저희 제품을 많이 못 팔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왁싱하는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왁싱해서 피부 쪽으로 가고 싶구나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사장님께서 원체 경험이 많으니까 대화를 나누면 제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줬고 또 그 친구한테 도움을 주면서 이거 괜찮네, 재밌네 뭐 이렇게 하는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할 때 제가 그것들을 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었을 때 그 친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게 메시지잖아요. 내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멘토, 멘티의 가치 플랫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들이 그게 성공이기도 좋고 실패이기도 좋아요. 근데 일단 도전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경험이라는 게 남게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경험은 남지 않아요. 그 경험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누군가한테 또 시작은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누군가한테는 그게 하나의 어떤 좋은 경험담이 되면서 또 내는 방향이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메시지로 만든 것이 더 문라이트입니다. 이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급급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꿈이란 걸 특별히 꿔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 60에 나를 브랜딩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의 브랜딩은 더 문라이트. 더 문라이트는 뭐지? 스스로의 빛으로 가치 있는 삶을 전하는 더 문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에 이 더 문라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좀 따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브랜딩한 거예요. 저는 제 성이 문이잖아요. 문외숙이에요. 바깥의 맑을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좀 짓궂은 선생님은 바깥에서 났다 이런 표현도 하고 너는 외숙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맨날 활동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바깥이 맑고 속은 안에는 시커멓지 뭐 이런 농담을 해서 제가 그때 상처를 좀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외숙, 외갓집에 났다고 외숙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문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일 수도 있고요. 또 문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달을 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에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제가 이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또 저랑 같이 이 브랜딩을 하고자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문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달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낮에 태양의 열로부터 열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축적해서 밤에 어두울 때 딱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죠. 직접 비추는 것보다 어떻게 반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경험 43년 동안 실패도 했고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누군가한테 반사해서 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더 문라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꼭꼭 씹으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브랜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발견이라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 혼자 끄집어내기 힘드니 멘토랑 또 아니면 누군가랑 대화를 통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아주 간단하게도 자기를 브랜딩할 수 있는 그것들이 또 잡하고 연결되면 더 좋겠죠. 저는 제 잡이 제조 생산하는 또 내지는 뭐 유통하는 사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했던 게 우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이 창업하는 걸 많이 도와줬어요. 동기부여해서 내랑 평생 있을 수 없잖아. 너 언젠가는 독립해야 되잖아. 그게 너 꿈이잖아. 꿈이 뭐야? 내 밑에 있는 게 꿈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현재 뭐 20년, 30년 동안 어떤 친구는 저랑 30년 동안 파트너가 되어서 직원이었지만 파트너가 되어서 자기 잡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한 가족을 이끄는 그런 어떤 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 업과 이 더문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에서 좋은 브랜드를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브랜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나이 참 60에 나는 누구인가? 문혜숙이는 누구인가? 나는 시연의 엄마, 러셀의 엄마를 떠나서 또 안규성 씨 부인을 떠나서 나 문혜숙이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뭔가? 나는 뭘로 태어났은가? 나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보낼 때, 신이 나를 보낼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그랬는데 나는 무엇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이런 고민의 하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해보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산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가치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어떤 일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결과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20대의 저예요. 20대. 저도 20대 보면 아주 맑고 청량한 순박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좀 꿈 많고 정말 예쁘게 사는 그런 아가씨. 제가 성실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 자충우돌,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자충우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회사를 잘 못 다녔어요. 특히 이제 옛날에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해서 양장점. 옛날에는 헤어 디자인이야 돼. 미용사가 최고다. 막 그 기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근데 미용사보다 양장점 일이 좀 깔롱지기고 더 좋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의상의 거기를 근무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는 보통 아침에 7시에 문 열고 그때 당시에 11시에 문 닫은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놀러 다니는 걸 전혀 할 수 없으니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가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어쨌든 성실하지 못해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세일즈맨이라는 이제 책 파는 거죠. 제가 꽃을 좋아했는데 책을 사면 꽃꽂이 가르쳐주는 그런 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친구가 저한테 책을 팔러 왔는데 제가 책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을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 취업을 시켜달라. 그래서 취업을 하러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을 팔고 꽃꽂이를 가르쳐주는 업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맞았어요.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자유롭고 그때 이제 출근을 했죠. 아침에 출근하고 출근부 도장 찍고 회의를 하면 영업사원은 무조건 문 밖에 나갔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어쨌든 잘 맞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 들어갔지만 신입사원으로서 탑을 찍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 업이 내하고 맞구나 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돈을 벌었어요. 저는 세일즈우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화장품을 팔게 됐고 세일즈맨 하면서 또 화장품 팔면서 그 문 에테딕이라는 제 브랜드로 에테딕을 하게 됐어요. 30년 전이죠. 25년, 30년 전에. 에테딕을 하면서 제가 세일즈맨을 했으니까 마케팅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잘해서 거기서도 그때 당시에 금융 사태가 일어나서 그때 저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때 금융계통 있는 사람이 명태 퇴직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명태 퇴직금을 받는 그 사람들을 잘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타겟으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영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롯데백화점한테 제가 쿠폰을 좀 넣어달라. 또 롯데백화점 DB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영업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에테딕을 하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두피관리실도 하게 되고 두피관리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 웃고 있는 거는 저희 중국 바이어예요. 이렇게 가기까지는 제가 제조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근데 2008년도에 역경 속에서 제가 계약을 잘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를 보면서 제조와 다시 서비스업과 유통의 갈림길에서 저는 이제 제조 생산을 선택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전 정신이 있고 남들이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노. 그 당시에 K뷰티 붐이 K 화장품 붐이 막 붙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분명히 수출 시장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준비할 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세스 만들고 상담 일지 만들고 비포 애프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에 누군가가 저처럼 똑같이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수출의 꿈을 꾸고 2008년도에 에코마인이라는 제조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출 시장에 막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서비스업은 조금 멀어졌고 제조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사꾼에서 셀즈맨에서 또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기에 쓰여있던 제 재능이나 제 어떤 장점은 도전과 열정이었어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된 거죠.